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굳어지면서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다면서 경계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성우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 정부 아직 공식 반응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화통신과 CCTV 등 이 관영 매체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단결을 호소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의 득표수가 7,400만여 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수가 7천만여 표라면서 미국이 이 숫자에서 보듯이 깊은 분열에 빠져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이 관영 매체들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경향인데, 다른 매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전하고 있습니다.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이 승리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를 전망하는 기사를 길게 싣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굳어지는 걸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른바 중국 때리기로 압박을 계속해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따라서 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계기로 미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면 민감한 미중 관계의 버퍼링 기간, 즉 완충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동안 밝힌 정책으로만 봐도 코로나19의 백신의 개발과 그리고 공유 또는 방역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다만 미중 간의 전략적인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예상도 강력하게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인 스이농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이 직면할 도전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예고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때도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회귀,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것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앞으로 70일 정도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당선인 측과 소송을 이제 벌일 예정인데요. 내년 1월 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현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 조치를 쏟아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고 타이완과는 무기 협력이나 정부 간 교류 같은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중국 때리기를 강화하면서 반중 여론을 자극하고 그래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이 동력을 다시 대선 불복 소송전에 활용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중국의 지나친 엄살로도 들리는데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의 광기 가능성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도 지금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런 조치에 나설지 여부는 불복 소송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과연 얼마나 지지를 보낼지,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